여러분, 도둑이 제 발로 포도청 담장을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것도 한밤중에 술락꾼들이 우글우글한 그곳에 말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숙종 시절 한양 거리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한 청년의 기막힌 사연입니다.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시작한 철수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필이면 잘못 들어간 곳이 포도청이었습니다. 그날 밤 담장 위에서 벌어진 일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그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때는 조선 숙종 임금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한양 성내 북촌 한 구석에 김철수라는 25 청년이 살고 있었지요. 철수는 본래 경기도 양주고을 출신으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어 근근히 살아가던 집안이었는데 몇 해 전 큰 흉년이 들어 땅을 잃고 한양으로 올라온 처지였어요. 철수는 성실한 성품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남의 집 품팔이를 하며 어머니를 봉양했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품팔이로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하루 끼니도 제대로 있기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어머니께서 중병에 드셨으니 이를 어찌합니까? 약값을 마련할 길이 막막했어요. 철수는 밤마다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철수는 남대문 시장 근처 주막에서 술 한 사발을 마시고 있었어요. 주머니에 남은 돈이라곤 엽전 몇 입뿐이었지만 그날따라 속이 너무 답답해서 술이라도 한 잔 걸치려 했던 겁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수상쩍은 사내들이 쑥덕쑥덕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 박서방. 어젯밤 솜씨가 기가 막히더군. 부잣집 곳간에서 은자 10량이나 건졌다며? 허허, 이 친구야. 큰 소리 낮춰. 벽에도 귀가 있다 했네. 철수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저들이 도둑놈들이로구나. 평소 같았으면 못 들은 척 했을 텐데 그날따라 마음이 흔들렸어요. 은자 10량이면 어머니 약값은 물론이고 쌀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철수는 용기를 내어 그 사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한 말씀 여쭙고 싶은데요. 박서방이라 불린 50줄의 사내가 눈을 찌푸리며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뭐야, 이 청년은?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를 엿들었단 말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철수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 약값이 급히 필요해서요. 도둑질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에 주막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박서방은 한참을 철수를 빤히 쳐다보더니 결국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순진한 놈을 다 보겠네. 도둑질을 배우고 싶다니. 다른 사내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지요. 하지만 박서방은 철수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네 진심인가? 박서방이 물었습니다. 예, 진심입니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신데 약값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박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효자로구만. 좋아, 그럼 이렇게 하지. 내일 밤 자정에 종로 내거리에서 만나게. 자네에게 간단한 일을 시켜보겠네.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철수는 거듭 절을 했습니다. 박서방은 손을 저으며 말했지요. 고마워할 건 없네. 다만 명심하게. 도둑질이란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잘못하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그래도 하겠나? 철수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수의 운명을 바꿀 밤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날 밤 자정이 되자 철수는 약속한 종로 내거리로 향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어요. 거리에는 술락꾼들이 이따금 지나다닐 뿐 인적이 드물었지요.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박서방이 나타났습니다. 왔구만. 자, 따라오게. 박서방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빠져나가며 걸었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건가 하는 후회도 밀려왔지만 어머니의 아픈 신음소리를 떠올리니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큰 기와집 담장 앞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철수가 물었습니다. 부잣집 사대부 댁일세. 오늘 밤 여기 곳간에 들어가 보게나. 박서방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박서방은 철수에게 담장을 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봐, 철수. 담장을 넘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손은 이렇게 짚고 발은 이렇게 올리는 거야. 철수는 열심히 따라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평생 농사만 지어온 몸이라 담장 타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어허, 이 친구. 그렇게 하면 담장에서 떨어지고 말 텐데. 박서방이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번이고 시도 끝에 겨우 담장 위로 올라섰습니다. 좋아, 이제 저쪽으로 내려가 보게. 곳간은 안채 뒤쪽에 있을게야. 철수는 떨리는 다리로 조심스럽게 담장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철수는 어둠 속에서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박서방이 말한 곳간이 어디 있는 거지? 담장 위에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어요. 아, 철수는 비명을 지르며 담장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단단한 땅바닥에 등을 부딪혔지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변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넓은 마당이었어요. 그리고 횃불이 여기저기 켜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집이기에 이렇게 넓단 말인가? 철수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큰 현판에 포도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헉, 여기가 포도청이라고. 철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포도청이라면 도둑들을 잡는 관아가 아닙니까? 철수는 혼비백산에서 다시 담장을 타고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기 서라. 누구냐? 술락꾼들의 호통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거든요. 횃불을 든 군졸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철수는 꼼짝없이 둘러싸이고 말았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여기. 닥쳐라. 한밤중에 포도청 담을 넘다니 내 놈이 대체 무슨 배짱이냐? 군졸들은 철수의 팔을 비틀어 잡았습니다. 철수는 너무 겁이 나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군졸들 사이로 한 사내가 나타났는데 바로 포도대장 이판서였습니다.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가진 분이었지요. 이포 도대장은 횃불빛 아래서 철수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행색을 보니 상놈 출신인 듯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말해보거라. 철수는 덜덜 떨면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나으리. 소인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철수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어요. 도둑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군졸들도 이포 도대장도 멍하니 철수를 바라봤지요. 뭐라고? 도둑을 잡으러 왔다고? 이포 도대장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철수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어차피 거짓말을 시작한 거 끝까지 밀고 나가기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소인은 최근 한양에 도둑들이 들끓는다는 소문을 듣고 포도청에 이를 알리려 왔습니다. 철수가 있는 대로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이포 도대장은 팔짱을 끼고 철수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래. 그럼 담을 넘어 들어온 이유는 뭐냐? 대문으로 당당히 들어오면 될 것을? 그게. 철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소인이 너무 급한 마음에. 그리고 밤이 깊어 문이 닫혔을까봐. 이포 도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는 철수가 거짓말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청년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그 속에 뭔가 진실된 것이 느껴졌거든요. 좋다. 그럼 내가 아는 도둑놈들에 대해 말해보거라. 이포 도대장이 명령했습니다. 철수는 순간 당황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어제 주막에서 들었던 박서방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소인이 아는 바로는 박서방이라는 자가 최근 부잣집들을 털고 다닌다 합니다. 박서방, 그자의 생김새는 50줄의 사내인데 키가 보통이고 수염이 듬성듬성하며. 철수는 기억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이포 도대장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그자를 아는가? 실제로 본 적이 있느냐? 예, 어제 남대문 근처 주막에서 봤습니다. 철수의 대답에 이포 도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박서방이란 자는 포도청에서도 오래전부터 쫓던 도둑이었거든요. 이포 도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청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하지만 박서방에 대한 정보는 진짜인 것 같고 흥미롭구나. 그는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김철수라 하옵니다. 김철수. 좋아. 철수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지. 이포 도대장이 말했습니다. 제안이라 하시면 너를 포도청의 밀정으로 삼겠다. 밀정이라 하시면 철수는 무슨 뜻인지 몰라 되물었어요. 도둑놈들 사이에 들어가 그들의 정보를 빼내오는 일이지. 내가 박서방과 아는 사이라면 더욱 좋고. 이포 도대장의 제안에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밀정이라니요. 하지만 나으리. 소인은 그럴 능력이. 걱정 마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포 도대장이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만약 내가 나를 속이거나 배신한다면 그땐 용서치 않겠다. 그 말에 철수는 등줄기가 오싹해졌어요. 하지만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거절하면 당장 잡혀 들어갈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소인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당장 내일부터 박서방을 찾아가 보거라. 그리고 그자의 동태를 살펴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예, 나으리. 철수는 황급히 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수는 어이없게도 포도청의 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담을 잘못 넘은 덕분에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멍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어요. 철수야, 어디 갔다 오느냐? 밤새 안 들어왔구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일이 좀 생겨서요. 철수는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도둑질을 하려 했다가 포도청에 들어갔다는 걸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얼굴이 왜 그리 창백하냐? 어디 아프냐? 아닙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철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내가 박서방을 다시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어젯밤 일을 들키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철수는 용기를 내어 남대문 근처 주막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박서방이 그곳에 있었어요. 오, 철수 아닌가? 자네 그날 밤 어디 갔나? 기다렸는데 돌아오지 않더군. 박서방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박서방님.
그날 밤 담장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아침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랬구만. 괜찮은가? 예, 이제 괜찮습니다. 철수는 박서방 옆에 앉았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박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자네 같은 효자를 내가 어찌 외면하겠나. 그날부터 철수는 박서방 일당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도둑질을 배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의 정보를 수집했어요. 박서방 일당은 모두 5명이었습니다. 박서방을 중심으로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지요. 담을 잘 타는 자, 자물쇠를 따는 자, 망을 보는 자. 철수는 이들의 수법과 다음 표적을 조심스럽게 알아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포도청에 가서 이포 도대장에게 보고했어요. 박서방 일당이 다음 달 보름에 명동 김판서댁을 노린다고 합니다. 오, 그래. 잘했다, 철수야. 이포 도대장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점점 밀정 노릇에 익숙해져 갔어요. 하지만 철수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박서방 일당과 지내다 보니 그들도 나름의 사연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박서방은 젊었을 적 양반 사대부의 노비였는데 주인의 가혹한 학대를 못 이겨 도망친 사람이었어요. 다른 일당들도 모두 가난과 억울함 때문에 도둑이 된 경우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나처럼 어쩔 수 없었던 건가? 철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박서방은 철수를 친아들처럼 아껴줬어요. 철수야, 자네는 본성이 착해. 도둑질보다는 다른 길을 찾는 게 좋겠어. 박서방이 어느 날 진심 어린 조언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 눈빛을 보면 알아. 자네는 도둑놈 체질이 아니야. 그 말에 철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철수는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포도청에 정보를 넘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박서방 일당과 정이 들어가니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큰일이 터졌습니다. 박서방 일당이 포도청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철수가 제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포 도대장이 매복을 했던 겁니다. 으악! 도망쳐! 박서방과 일당들은 황급히 도망쳤지만 이미 사방이 포도청 군졸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결국 1명, 2명씩 잡혀 들어갔습니다. 박서방도 결국 붙잡혔지요. 그 광경을 멀찌감치서 지켜보던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한 짓이구나.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포도청으로 향했습니다. 이포 도대장은 환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어요. 철수야, 잘했다. 내 덕분에 오랫동안 쫓던 도둑놈들을 잡았구나. 상을 내려야겠어. 나 나으리. 철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응? 무슨 소리냐? 소인이. 사실 저도 도둑질을 하려다가 그날 밤 포도청에 잘못 들어온 겁니다. 철수는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어머니 약값을 마련하려 도둑질을 배우려 했던 것, 박서방을 만난 것, 그리고 담장을 잘못 넘은 것까지 말이에요. 이포 도대장은 팔짱을 끼고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지요. 그걸 진작 알고 있었다. 이포 도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네. 알고 계셨다고요?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날 밤 내 눈빛을 보고 다 알았지.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도둑질을 하려다 실패한 게 분명했어. 그런데 왜 밀정으로 삼았냐고. 이포 도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눈빛 속에 진실됨이 있었기 때문이야. 비록 도둑질을 하려 했지만 그건 어머니를 위한 효심에서 나온 것이었잖느냐.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소인은 결국 박서방님을 배신했습니다.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는데
그들은 도둑놈들이다. 법을 어긴 자들이지. 이포 도대장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도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나도 알고 있다. 박서방 일당이 나쁜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포 도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들도 각자 사연이 있지. 하지만 법은 법이야. 도둑질은 잘못된 일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박서방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벌을 받게 될 거다. 하지만 이포 도대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왕께 주청을 올려보마. 그들의 사정을 헤아려 형을 줄여달라고 말이야. 정말입니까? 철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약속은 못하겠다. 다만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포 도대장의 말에 철수는 다시 깊이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며칠 후 이포 도대장은 철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철수야, 내게 할 말이 있다. 예, 나으리. 내가 왕께 주청을 올렸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무슨 일이십니까? 철수가 긴장하며 물었어요. 박서방 일당의 형이 크게 줄었다. 유배형으로 바뀌었어. 정말입니까?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배형이면 목숨만은 건진 거잖아요. 왕께서 그들의 사연을 듣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시더군. 특히 내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셨다나. 소인의 이야기요? 그래. 내가 어머니를 위해 도둑질을 하려 했지만 결국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건 말이야. 이포 도대장이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포 도대장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건 철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은자 수문양이었거든요. 왕께서 내 효심을 치하시며 하사하신 것이다. 어머니 약값으로 쓰거라. 이럴 수가. 철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구하던 돈이 이렇게 손에 들어오다니요. 그것도 정당한 방법으로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철수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포 도대장은 철수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일어나거라. 이제 내 앞길을 생각해야지. 소인의 앞길이라 하시면 내가 자리 하나를 마련했다. 포도청 서리로 일해보지 않겠느냐? 포도청 서리라고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리란 관아의 하급 관리를 말하는데 상놈 출신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거든요. 그래. 내 능력을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어. 게다가 내 정직함과 효심은 귀한 거야. 이포 도대장의 말에 철수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인은 도둑질을 하려 했던 사람인데 과거는 과거다.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야. 이포 도대장이 철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소인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철수는 거듭 절하며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이렇게 해서 철수는 포도청 서리가 되었습니다. 담장을 잘못 넘은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지요. 철수는 집에 돌아가 어머니께 모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은자 20냥을 내밀며 포도청 서리가 된 것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철수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냈구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한때 잘못된 길로 가려 했습니다. 아니다, 철수야. 내가 결국 올바른 선택을 했잖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은자로 좋은 약재를 사서 어머니께 다려드렸어요. 어머니는 약을 드시고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철수는 매일 포도청에 출근하며 열심히 일했지요. 성실하고 정직한 그의 태도는 모두에게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유배를 간 박서방 일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철수는 이포 도대장의 허락을 받고 유배지를 찾아갔습니다. 먼 길을 달려 제주도까지 갔지요. 거기서 박서방을 만났어요. 박서방님, 오, 철수 아닌가? 박서방은 수척한 얼굴로 반가워했습니다. 철수는 깊이 절하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서방님. 소인이 서방님을 배신했습니다. 아니야, 철수. 박서방이 손을 저었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나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한 거지. 서방님, 내가 생각해봤네. 평생 도둑질로 살아온 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었는지 말이야. 박서방의 눈빛에는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새 삶을 살고 싶네. 유배가 끝나면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해. 박서방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소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배가 끝나시면 한양으로 오세요. 일자리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정말인가? 고맙네, 철수야. 박서방은 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는 정말 착한 친구야. 내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아봤어. 자네는 도둑놈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요. 헤어질 때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철수야, 내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기회를 얻은 거지.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년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포도청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포교로 승진했어요. 포교란 도둑을 잡는 실무를 맡은 관리인데 상놈 출신으로는 대단한 지위였지요. 어머니의 병도 완전히 나으셨고 철수는 이제 장가도 갔습니다. 착하고 예쁜 아내를 맞아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박서방도 유배에서 돌아와 철수의 도움으로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정직하게 물건을 팔며 살아가고 있지요. 두 사람은 가끔 만나 술 한잔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내가 담장을 잘못 넘었던 게 천운이었어요. 철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허허, 그러게 말이야. 세상 일이란 참 알 수 없는 거지. 박서방도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포 도대장이 철수를 불렀습니다. 이제 연로하신 이포 도대장은 곧 은퇴를 앞두고 있었어요. 철수야, 내가 내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예, 나으리. 철수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도둑놈들을 잡는 일을 했지. 수많은 악당들을 받고 수많은 사건을 처리했어. 이포 도대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내 이야기야. 소인의 이야기가요? 그래. 담장을 잘못 넘은 청년이 어떻게 훌륭한 포교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참 보람찼어. 이포 도대장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바른 길로 가는 거지. 나으리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철수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 소인을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기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야. 그건 내 자신의 힘이었어. 내 안에 있던 정직함과 효심 그리고 진실된 마음이 너를 여기까지 이끈 거야. 이포 도대장이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말거라. 내가 겪었던 그날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기억하면서 백성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포교가 되길 바란다. 명심하겠습니다, 나으리. 철수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철수는 계속해서 포도청에서 일하며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한양 거리에 소문으로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포도청 담장을 잘못 넘은 철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함과 진실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수는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려 했지만 결국 진실을 고백하고 바른 길을 걸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었지요. 둘째,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죠. 박서방도 철수도 모두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셋째, 부모님을 향한 효심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철수의 진실된 효심이 결국 모든 것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던 거지요. 인생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 넘은 담장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으신지도 알려주시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